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중견건설사인 태영건설이 부동산 사업 관련된 대출금을 갚지 못해 기업 구조 개선 이른바 워크아웃을 신청했는데요. 여수와 남해 해저터널 건설 사업을 맡은 컨소시엄에 태영건설이 포함돼 있어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닐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의 한 해안가 마을 폐교 부지에 조립식 건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여수 남해 간 해저터널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현장 사무실입니다. 6,900억 원대의 대규모 사업을 수주한 건 DLENC 컨소시엄. 여기엔 시공 능력 16위의 태영건설도 포함돼 있는데 부동산 PF 대출금을 갚지 못해 최근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게다가 태영 측이 내놓은 자구 계획에 대해 채권단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워크아웃 무산 가능성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자구안이 없는 워크아웃 계획안은 채권단의 75% 동의를 받기 쉽지 않으므로 태영건설의 지분은 25%로 주관사인 DLENC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아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저터널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착공 전인 만큼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만일의 경우에는 다른 건설사가 태영 측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정상화나 사업자 변경 등의 시간이 걸릴 경우 완공 시기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진행 사항 봐서 지분 조정할 건지, 공기가 지연될 여지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예정입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는 오는 11일 열리는 금융채권자 협의회에서 결정됩니다. 국토부는 협의회 논의 결과를 지켜본 뒤 사업에 미치는 파장을 분석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총선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순천 지역 선거구 정상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동용 소병철 국회의원과 민주당에 소속된 시도 의원들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순천시 선거구는 위법이고 모순이며 전남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순천을 지금의 형태로 방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기자회견에 이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이번 총선에서는 순천의 단독 분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회의원 선거구의 조속한 정상화를 건의했습니다. 순천시가 유튜브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시정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공식 유튜브에 시 공무원이 직접 출연하는 짧은 영상으로 지역의 소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순삭 시리즈를 신설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 유튜브는 모두 24,600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순천시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해 지난해 한 해 동안 구독자가 136%나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전남 동부자치단체의 새해 비전과 전략을 알아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순천시입니다. 순천시는 2023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와 동천 국가하천 지정 등 성과를 바탕으로 올 한 해 생태 문화가 더해진 도시의 미래 비전 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의회도 인류도시 성장을 위한 시 정부의 방향성에 공감하며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순천시는 정원박람회 흥행 성공으로 생태도시의 이정표를 세우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시는 갑진년 올 한 해 생태와 정원에 AI와 문화를 더한 K 디즈니 순천을 위한 청사진을 한층 더 구체화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구도심과 정원 박람회장을 중심으로 순천 전역을 문화 콘텐츠 산업의 국내 거점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할 전략입니다. 미국의 픽사라든가 월트 디즈니 같은 역할을 순천시가 해나가면서 기회발전 특구로 이거를 풀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순천시 전체를 문화 콘텐츠 산업의 산업 기지화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이와 함께 순천만의 우수한 생태적 가치를 도심까지 확장 연결시키는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도 본격 추진합니다. 최근 동천이 국가하천으로 성공적으로 지정됨으로써 새로운 추진 동력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한
쾌적한 보행 환경과 도심 어신길, 자전거 도로 정비 등을 통해 대자보 도시의 완성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올해부터는 시내 중심이 걷는 사람들,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올해 새롭게 선보일 K 디즈니 산업이 이 꽃을 피울 경우에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을 시내 중심까지 끌어당기는 전략까지를 다 포함해서 실행해 옮길 생각입니다. 시는 취약한 지역 산업 생태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지식 집약형 미래 산업도 적극 육성합니다. 이달 중 본격 착공을 앞둔 우주발사체 단조립장을 시작으로 우주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바이오 산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의회도 시정부의 방향성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단지 차세대 공공 자원화 시설 사업 등 일부 지역 내 대립 양상을 보이는 현안들과 관련해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거쳐 시민들 다수의 뜻을 반영하고 담아낼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차세대 공공 자원화 시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서 직매립이 금지되는 2030년에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님비 현상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저희 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지난해 정원과 생태 도시의 가치를 전국에 성공적으로 각인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던 순천시. 2024년 갑진년 새해에는 K 디즈니 순천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순천시의 미래 비전이 어느 정도 구체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고흥군이 올해 전입가구 지원 대상과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확대 방침으로 전입가구 지원 대상은 기존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변경했고 지원금은 전입가구당 20만 원에서 가구 수에 따라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고흥군은 인구정책부서를 인구정책과에서 인구정책실로 격상하고 전입인구 유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야간 여권 민원 창구를 주 2회로 확대해 운영합니다. 여수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매주 화요일 운영하고 있는 야간 여권 창구를 목요일에도 추가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영 시간은 오후 8시까지며 화요일은 여권을 신청 수령할 수 있고 목요일은 수령만 가능합니다. 겨울철이면 얼었다 녹은 도로가 움푹 파이는 포트홀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목포시의 경우 특히 관광객이 많이 찾는 버스터미널이나 목포역 인근 도로가 더욱 심각해 관광도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역 인근 도로. SUV가 쿵 소리와 함께 위아래로 들썩거립니다. 또 다른 차량들도 마찬가지. 울퉁불퉁 도로 곳곳에 생긴 이른바 포트홀에 바퀴가 빠지면서 위태로워 보입니다. 100m 거리에만 이렇게 물이 고일 정도로 깊이 패인 곳들이 5곳이 넘습니다. 도로 위 지뢰로 불리는 포트홀로 인해 운전자들은 교통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타이어 파손도 될 수 있고 차도 마모도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은 또 둘째치고 또 아까치 말씀드렸지만 급차선 변경하다 보면은 사고 날 확률도 높고. 더 큰 문제는 이같이 곳곳에 퍼져 있는 포트홀이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겁니다. 택시를 주로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목포가 4대 관광지 중에 하나인데 그중에서도 이제 택시 노면 상태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불편한 점이 많다고 관광객들이 많이 그러네요. 목포 버스터미널 인근 도로도 마찬가지. 임시 방편으로 급하게 땜질한 곳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한눈에 봐도 도로가 움푹 패인 포트홀 천지입니다. 취재 차량이 직접 문제의 도로들을 달려봤습니다. 마치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차량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위험함을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해 2천여 건의 포트홀 정비를 했다고 밝혔지만 도심 도로는 여전히 위험한 곳이 적지 않습니다. 애기들 데리고 타는 그 아주머니들 있잖아요. 얘들도 깜짝깜짝 놀릴 때가 많고. 예산 문제 때문에 결국 노후화된 도로 포장 공사를 새로 하지 못하고 땜질식 정비만 하고 있는 상황. 저희들이 그 포트홀이라 해봐야 어차피 그
조그만 도로 폐임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그것을 도로 포장을 해야 되지만은 사실상 구역 전체가 넓어버리니까 땜빵하는 수준 이렇게 해야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교통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목포시의 행정 방침이 헛구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설 연휴 전라선 호남권 승차권 판매가 오는 8일부터 나흘 동안 이루어집니다. 코레일 전남본부는 예매 첫날인 8일과 9일은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대상으로 한 예매를, 10일과 11일은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예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전선 승차권은 8일과 10일, 전라선과 호남선은 9일과 11일에 각각 예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코레일 홈페이지나 승차권 앱 코레일톡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광양시가 평일 야간과 휴일에도 어린이 환자를 돌보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운용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합니다. 광양시는 오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지역에서 소아청소년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중 참여를 희망하는 곳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최소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11시, 휴일 오후 6시까지이며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희망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도사동 오천사랑으로 부영으로 주민 1동 54만 390원, 여수시 중앙동 11통 주민 1동 53만 원, 남산동 우리맛 김치 대표 임승희 50만 원, 10통 강망래 20만 원, 국동 8통 주민 1동 20만 원, 여수시 남면 내외진 마을 주민 1동 20만 원, 순천시 월등면 월평마을 주민 1동 15만 5천 원, 도사동 신산마을 주민 1동 15만 원, 여수시 남면 대유마을 주민 1동 15만 원, 함구미 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여수시 남산동 10통 김경애 7만 원, 10통 장순자 5만 원, 여수시 미평동 정담은 김치 5만 원, 남산동 10통 김영철 3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2024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모든 자치단체에서 2024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진군이 이색적으로 반값 관광을 추진하겠다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강진에서 쓴 돈의 일부를 지역 상품권으로 되돌려준다는 구상인데요.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진과 영암을 잇는 풀지째 터널. 최근 반값 관광을 홍보하는 조형물이 새로 설치됐습니다. 강진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2024년을 반값 강진 관광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2인 이상 가족들이 강진에서 식사나 숙박에 쓴 비용의 절반을 최대 20만 원까지 강진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물론 지원 조건도 있습니다. 관내 5만 원 이상 소비와 강진읍 소재 점포 1개소 이상 소비, 관내 관광지 3개소 이상 방문입니다. 받은 지역 상품권을 쓰기 위해 다시 강진을 방문할 수 있게 유도하면서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그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게 이제 관광 쪽에는 더욱 심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정책을 실현하게 돼 있고요. 강진구는 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해 최소 3배에 달하는 관광 소비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5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기틀 구축이 최종 목표입니다. 최근에 초저가 판매처럼 강진군도 반값으로 강진을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책을 시행을 해서 관광을 통해서 관광객 소비 촉진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강진 반값 관광은 2월 1일부터 13일까지 사전 신청을 통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반값 관광이랑 강진군의 새로운 도전이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최근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고흥군 포두면 복림 고분군에서 지역만의 독특한 고분 형태가 발견됐습니다. 고흥군은 복림 고분군 중 4호분의 경우 국내에서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인 방패형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이러한 축조 방법이 호남 지역을 비롯해 전국에서 유사한 사례가 확인된 바가 없어 학계에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오는 9일 현장 공개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